네, 3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4% 정도로 둔화됐지만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끝난 위안화는 가치가 아주 절상되면서 사상 최고치로 끝이 났습니다. 위안화 가치 앞으로 전망과 함께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실질적인 시진핑 시대가 열렸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오늘 시진핑이 당서기로 네. 공식적으로 임명되는 첫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우지수도 좀 많이 떨어져서 다우지수 미국 문제도 있긴 합니다는. 그래서 어제 그 재정절벽 문제에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는 중국 문제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일단 그 시진핑 시대를 만지면서 중국의 그 성장 목표치는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당초에는 그 마오바다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중국은 성장률이 8%는 지킨다 하는 이 정책이 그 내용인데요. 사실 이것이 7.4%로 수정됐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성장률이 7.4% 떨어져서 소위 경착륙과 연착륙의 임계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 중국의 지금의 경제 모습인데요. 그 위에 그 중국의 저점 얘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네. 수출 관련된 단기 지표들이 9월 이후에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3분기가 경기 사이클에서 가장 낮은 점에 해당되는 저점이지 않느냐. 그의 그 성장이 좀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그 낙관론도 나왔습니다는 어제 세계적으로 상당히 충격을 주고 오늘 다우지수가 많이 떨어졌던 배경 중에 크게 작용했던 것이 미국 컨퍼런스 보드라는 이러한 그 전문적인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브릭스의 성장은 끝났다 해서 브라질을 비롯한 중국의 그 성장률도 2015년 이후에는 3%로 둔화될 것이다. 한국도 1%대로 둔화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신흥국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유일하게 그 미국 경제만 버틸 것이다 하는 이런 그 전망이 나옴에 따라서 사실상 그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간에 중국이 이래저래 오늘은 가장 그 관심되는 하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안화 가치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죠. 최근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위안화 가치가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그 환시에서 달러당 6.25 위안 최고치입니다. 가치로 따지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이렇게 절상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안화의 그 환율 추세를 한번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위안화 고정환율제 포기된 2005년도 이후에 연도별로 매년 4에서 5% 절상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중국 경제가 경기 둔화세를 반영해서 7월 말까지는 오히려 1.6% 절하된 상태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평가절하된 상태거든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환시에서는 달러당 6.25 위안으로 대부분 예측 기관들이 위안화가 절상된다 하더라도 올해 그 달러당 6.2 위안은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지 않겠나 하는 것이 예측 기관들이 지배적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6.25 위안을 기록함에 따라서 위안화 환율을 보면 사상 최저치, 가치로 본다면 미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 가치가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진핑이 당서기가 된 오늘에 이런 기록했던 것이 중국 경제 입장에서는 독이 될까 약이 될까 하는 이런 측면도 상당히 좀 화제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연말에 6.23 이하는 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지금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위안화의 절상 속도가 빠르게도 너무 빠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위안화 가치 흐름을 다 살펴봤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데 위안화 가치는 이렇게 절상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최고인이 많이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오늘 그 뉴욕 증시가 180포인트 이상 떨어졌는데요. 그런 배경에서 역시 재정 절벽에 대해서 명분 싸움에서 사실상 그 당초 기대와 달리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물론 이제 타결은 될 거로 이게 보기 있습니다는 명분 싸움이 지나치게 좀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 이런 것이 많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 요인에선 Q3 문제 잘 아시겠죠? 이건 뭐 여러 문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점검해드리기 때문에 달러 약세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원만치 해결되지 않는다면
안전통화로서 미 달러에 대한 위상이 또 신뢰가 떨어지면서 사실 달러 약세를 촉진시키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안화는 또 다른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달러 약세 폭이 좀 강하다면 위안화가 절상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그 시진핑 시대에서는 대외 경제 정책 과제로 위안화의 결제 범위를 상당히 높여가는 위안화의 국제 과제를 핵심적 과제로 추진할 걸 보이는데요. 역시 위안화의 그 결제 범위가 높인다면 위안화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대외 경제 정책에서 위안화의 그 국제화 부분도 이렇게 위안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절상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당서기가 또 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작용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경기 저점설이 아무래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측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에 중국 측 요인도 위안화 평가 절상을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빨리 상당히 절상 속도를 빨리 하는 그런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하나의 큰 이유라고 한다면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환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이원적으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브릭스 국가 중에서 중국을 제외한 국가는 역시 달러 약세 폭이 당초 예상보다 좀 빨리 가기 때문에 그 국가들은 앉아서 사실상 헤아라 가치라든가 이런 게 절상되는 그래서 한국의 그 투자자 브라질 국채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차선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는 그러나 당사국인 브라질 입장에서는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달러 약세 정책에 대해서 자국통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사실 반발하는 측면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안화 평가 절상 속도가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 빠른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입장도 내보내지 않는 상태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정권 교체의 과도기적인 상황.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요 과도기적인 상황에선 권력이 혼재 상태에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전형적으로 오바마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은 아주 민감한 시기에 이런 민감한 시기에는 중국이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는 고도의 외교 정책 쓸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다 결부되어 있어서 다른 국가들은 환율 전쟁의 속도를 보고 그다음에 정도가 심해지는 반면에 정작 중국은 환율 문제에 대해서 위안화 평가 절상 속도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입장을 보이지 않는 이런 단계다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이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랑 비슷하죠.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위안화 평가 절상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약이 될까 독이 될까 하는 이 한국경제TV의 제목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뽑는 것이 약이 될까 독이 될까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최근에 위안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 표현이 아주 월가에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약이 될까 독이 될까 해서 일단 독이 될까 하는 표현을 진행자께서 먼저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독이 될까를 먼저 얘기하면 자, 한국도 지금 경제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원화가 강세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경제가 안 좋으면 원화가 약세돼서 수출이 증대해야 경기가 풀리거든요. 이게 프라이스 조정, 가격의 조정 기능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국도 경제 여건이 안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위안화가 약세가 돼야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처럼 환율이 아직까지 천사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제 복원력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절상되기 때문에 동북아에 속해 있는 중심 3국, 일본, 한국, 중국 전부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자국통화 강세가 되는 소위 UC 아이켄버그가 얘기했던 안전통화의 저주에 지금 몸살을 겪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면에 약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가 절상되면 중국이 시진핑 시대의 대외정책적인 측면에서 위안화의 국제화 과제를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위안화의 평가 절상된다면 수출업체에 타격이 미치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내수를 확대시키는 시진핑의 균형 성장 전략, 불균형에서 균형 성장으로 가져가주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약이 될까 독이 될까는 소위 위안화 평가 절상 속도의 앞으로를 더 보고 그다음에 환율이 변화하면 바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초기 단계 마셜 로너 컨디션에서 중국의 사실상 흑자를 개선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역제이 커브 효과라고 해서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혼탁스러운 모습을 볼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보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네. 이번에 위안화 평가 절상이 중국 입장에서 약이 될까 독이 될까 그 결론을 한번 맺어드리겠습니다. 위안화 가치 절상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경착륙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수출 산업에 이렇게 천스타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위안화 평가 절상 속도가 지금 빠르다는 것은 결국 경기라든가 수출에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내수를 확대시켜서 경기를 받쳐준다 하더라도 중국은 도시 지역과 내수 지역 간의 불균형, 인프라 불균형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책적으로 시진핑 시대를 받아서 내수 확대를 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의 수출에 미치는 단기적인 충격을 이렇게 흡수할 정도로 내수가 빨리 확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출의 부진, 그 다음에 내수 확대, 요 기간 동안에 미스매치 기간이 있습니다. 요 미스매치 기간 동안은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이렇게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환율 때문에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과 어떻게 연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수출업체에서 수출 비중에서 중국이 우리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23%서 가장 높은 국가죠. 우리가 보면 이제 환율을 얘기할 때는 보통 제3국 지향에서 엑스포트 스페셜리티 인덱스에서 ESR 지수를 따집니다. 요건 이제 따지는 방식을,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한번 시간 있어서, 사실상 한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수출 경합 관계가 이렇게 볼 때는 일본을 제치고 제3국 시장에서 중국이 모든 면에 있어서,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사실상 이제는 최대 경쟁으로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중국이 경쟁 상태가 가장 높은 상태에서 위안화가 평가 절상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제3국 시장에서 사실상 경쟁력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국이 유리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금융시장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위안화 평가 절상되면 우리 원화도 절상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원위안화 동조 현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상되면 한국의 금융시장도 상당 부분 사실상 그 반사적인 측면에서 이익과 불이익이 동시에 고조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측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 사이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는 국내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불리한 측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업인가 금융사 어느 위치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위안화 평가 절상에 한국의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를 따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위안화 가치는 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